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 사람은 미자를 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는 이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영락없이 미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일이라니 대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넌 아직 몰라. 그 여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서류를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다. 그건 미자가 손수 쓴 것인데 형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야. 그럴 리 없습니다. 하고 알료샤가 소리쳤다. 어째서 그럴 리가 없니? 난 내 눈으로 똑똑히 분명히 읽었는걸. 그런 증거 서류가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고 알료샤는 기를 쓰고 되풀이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은 범인이 아닌걸요. 형님이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형님이 아니에요. 이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럼 넌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얼른 듣기에 매우 냉담한 어조로 물었다. 그 물음에는 일종의 오만한 느낌마저 깃들어 있었다. 누구라는 건 형님 자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료샤는 가슴을 파고드는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누구냐? 그 미치광이 바보의 지랄병쟁이라고들 하는 스메르 자코프 말이냐? 알료샤는 갑자기 온몸이 떨려오는 느낌이었다. 누군지는 형님도 잘 아시면서 이런 힘없는 말이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래 누구냐? 누구야? 이반은 그의 광포한 어조로 소리쳤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자제하는 태도가 깨끗이 사라졌다. 저는 그저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알료샤는 여전히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이반 형님이 아니라는 것만은. 이반 형님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반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형님이 아니에요. 형님이 아닙니다. 하고 알료샤는 단호하게 되풀이했다. 30초쯤 침묵이 흘렀다. 그야 그렇지.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 무슨 잠꼬대를 하는 거냐. 창백하게 일그러진 웃음을 10개 웃으면서 이반이 말했다. 그는 뚫어지게 알료샤를 쏘아보았다. 두 사람은 아직도 가로등 옆에 서 있었다. 아뇨 이반, 몇 번이나 형님은 하수인은 나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나는 모스크바에 있지 않았니? 언제 내가 말했어? 이반은 넋을 잃은 듯이 중얼거렸다. 형님은 지난 2달 동안 혼자 계실 때 몇 번이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료샤는 여전히 조그마한 소리로 말을 또박또박 자르면서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물리칠 수 없는 명령에 의해서 정신없이 짓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형님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수인은 나 이외에 아무도 없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죽인 것은 형님이 아닙니다. 형님은 착각하고 계십니다. 하수인은 형님이 아닙니다.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형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이것을 형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겁니다.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이 침묵은 1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꼼짝도 않고 서서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 다 얼굴이 창백했다. 갑자기 이반이 몸을 부르러 떨면서 알료샤의 두 어깨를 꽉 잡았다. 너 우리 집에 왔었구나. 그는 어금니를 깨물면서 소곤거렸다. 너는 그놈이 온 날 밤 우리 집에 왔었지.
정직하게 말해봐. 너 그 놈을 봤지? 봤지? 누구 말씀입니까? 믿자 말이에요. 알료샤는 궁금한 듯이 물었다. 그자가 아냐. 그런 냉혈하는 새똥이나 먹으라지. 이반은 정신없이 소리쳤다. 그놈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대체 넌 알고 있었니? 어떻게 알았지? 자, 말해라. 그놈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알료샤는 겁에 질린 소리로 말했다. 아니, 넌 알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모를 까닭이 없어. 그러나 돌연 그는 자기를 억제하듯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상한 조소가 그의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형님, 알료샤는 떨리는 소리로 다시 말을 꺼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은 형님이 제 말을 믿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님이 아니다 하는 말을 저는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형님, 제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하느님이 이 말을 제 영혼에 불어 넣으셔서 그것을 형님에게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 이 순간부터 영원히 형님의 원한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이반은 겉보기에 이제 완전히 침착을 되찾은 듯 했다. 알렉세이 군 차디찬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도대체 예언자와 쥐랄병쟁이를 가장 싫어하지. 특히 신의 사자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 딱 질색이야. 그건 너도 잘 알겠지. 지금부터 나는 너와의 인연을 끊겠어. 이게 아마 영원한 이별이 될 거야. 제발 지금 바로 이 내거리에서 나와 헤어져 다오. 이쪽 골목이 너희 집으로 가는 길이야. 특히 오늘 나한테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사절할 테다. 알겠니? 그는 획 몸을 돌리더니 안정된 걸음걸이로 옆도 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형님, 알료샤는 그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다. 오늘 만일 형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제일 먼저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반은 대답하지 않았다. 알료샤는 형의 모습이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버릴 때까지 가만히 내거리의 가로등 옆에 서 있었다. 이반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는 발길을 돌려 골목을 따라 천천히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때에는 그도 이반도 따로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었다. 둘이 다 텅 빈 아버지의 집에 살기가 싫어서였다. 알료샤는 어느 상인집의 가구가 딸린 방에 새들어 있었고 이반은 알료샤와는 꽤 떨어진 곳에 살았다. 돈 꽤나 가진 어느 관리의 미망인이 소유하고 있는 훌륭한 저택의 널찍하고 기분 좋은 별채를 빌려서 거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별채에 딸린 식모는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것도 무척 늙어 귀까지 먹은 노파로 늘 류머티즘을 앓고 있었으며 저녁 6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이반은 지난 2달 동안 이상할 리만큼 시중 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언제나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그는 손수 거실을 치우고 다른 방은 좀처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자기 집 문 앞까지 온 그는 초인종 손잡이를 쥔 채 우뚝 멈추어 섰다. 그는 여전히 분노로 전신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손잡이를 놓더니 침을 탁 뱉고는 획 몸을 돌려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의 하숙집에서 이 베르스타쯤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기울어진 통나무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에는 전에 요새 살면서 늘 표도르네 부엌의 수프를 얻으러 오곤 하던 마리아 꼰토라치 예번아가 살고 있었다. 그 무렵 스메르 자코프는 이 여자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기타를 쳐주기도 했었다. 그녀는 그전 집을 팔아버리고 지금은 거의 농사집 같은 이 통나무 집에 모친과 둘이서 살고 있었다. 병으로 다 죽어가는 스메르 자코프도 표도르가 횡세한 후 곧 이 모녀의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입안은 느닷없이 치솟는 어떤 억누를 수 없는 생각에 쫓겨 그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